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신항로, 새로운 백길을 찾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새로운 백길이 필요했을까요? 네, 처음의 시작은 이곳 오스만 티루크가 여기 동양과 서양의 길목인 터키, 이스탄불을 점령을 합니다. 여기는 예전 콘스탄티노플, 즉 비잔티움 제국이 있던 비잔티움이죠. 이 지역을 점령하고 하니까 오스만 트루크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크리스트교 사람들은 못 지나가게 했던 거죠. 지중해가 꽉 막혀버리니까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닷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을 자기 나라를 벗어나면 뚝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나침반이 발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자, 특히 이 스페인,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이곳은 이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후원하여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여기를 믿었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그렇죠. 콜럼버스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후추가 없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금과 은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이것을 설탕으로 유럽에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탕수수를 만들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이 콜럼버스가 오면서 콜럼버스 이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원주민들에게 퍼지게 되죠. 장티푸스, 콜레라, 뭐 여러 가지 병균들이 이 원주민들을 자연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손이 없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오게 되고 여기서 만든 사탕수수를 설탕을 유럽에 이렇게 판매하는 삼각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지도 볼까요? 네. 자, 콜럼버스가 제일 처음 이 서인도 제도를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인도가 아니었고 이름을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바라보는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척자, 영웅, 뭐 이런 것, 탐험가 이런 것들은 유럽의 입장에서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콜럼버스는 그렇죠. 살인자, 또 바이러스 전파자, 뭐 이런 좀 나쁜 의미의 나쁜 의미의 영웅인 거죠. 왜냐면 사람들 많이 죽였기 때문에. 또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이 실제 에스파냐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포르투갈의 이 엔리케 왕자도 열심히 신항로 개척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래서 바스톨류 무디아스 때 희망봉을 돌게 되고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는 이제 인도를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 이 마젤란입니다. 이 마젤란은 여기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필리핀의 이름이 이 에스파냐의 펠리페 그 왕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펠리페 필리핀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실제 마젤란은 이 필리핀에서 이 원주민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세계 일주에 같이 오지는 못했고 이 필리핀에서 죽고 그의 동료들 그런 선원들이 돌아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 이 지중해에서 이쪽이 지중해죠. 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가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의 금과 은, 특히 설탕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쓰고 이렇게 삼강무역이 일어났던 시점이 이 신항로 개척입니다. 자, 그럼 다른 지도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앵리케 왕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이죠. 그래서 요 앞장선 사람이 앵리케 왕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선이에요. 얼마나 배가 한 번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고. 그래서 틈이 없게 정말 이렇게 나란히 차곡차곡 해가지고 족쇄를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배가 가면 여기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광산이나 이런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가혹한 노동을 했어야 했던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정말 물건 취급하듯이 이 노예들을 이렇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 흑인들이 가가지고 아메리카 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가 인도죠, 인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딱 한 가지로 고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 후추라고 생각해요. 이 후추 맛을 본 이 유럽 사람들은 고기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기에 맛을 더해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후추는 금 1g과 같은 금 1g당 후추 4g 정도의 같은 값어치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후추가 비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후추를 찾아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된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한례 개척의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반견문록입니다. 실제 콜럼버스는 이 동반견문록을 읽고 정말 이 세계에 가고 싶구나 하는 걸 매일 꿈꿔왔다고 하죠.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감옥에 갔을 때 그 같이 있던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서 쓴 책이 동방견문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새로운 항로에 가고 싶은 열망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항로 개척 때 십자군 전쟁 때 왔다 갔다 전쟁은 굉장히 안 좋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인간의 그런 파멸을 보여주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설탕이 유럽에 전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맛을 본 유럽 사람들은 약간 후추, 설탕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약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맛보면 계속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것의 결과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항로 개척의 결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의 결과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어디로 변화했죠? 그렇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삼각 무역이 확대되었죠. 그 다음에 금, 은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집니다. 많은 금과 은이 오니까. 그러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돈을 갚기도 하는 이제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상업, 금융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달하죠. 그래서 이것을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 이렇게 유럽 세계가 많이 변화됐고 신항로 개척에 앞장선 나라들은
왕권이 세지면서 이제 절대 왕정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모습을 나타낸 에스파냐가 절대 왕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